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그래비티 트림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투싼 풀옵션은 아니고요, 한번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디자인 어떠신가요? 좀 약간 이 차는 전면부에서 디자인 봤을 때 뭔가 로봇 같은 느낌, 남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대비되는 색으로 이렇게 크게 가져가는데, 이 차는 그냥 깔끔하게 이게 반복적인 패턴을 많이 써서 DRL이 여기에 들어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차이를 두어서 이 차가 같은 플랫폼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쪽 차를 좋아할 만한 선호 서양이 있고 이쪽 디자인을 좋아할 만한 그런 선호를 각각 분리해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흰색이라서 대놓고 보니까 좀 대비가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멀리서 보면 이쪽은 그늘져 있고 이쪽은 밝아가지고 그런데 차이가 있나요? 흰색 차는 보시면은 썬루프가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이어지는 게 좀 더 그냥 개인적으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비티 등급이다 보니까 여기도 블랙으로 하이그로시로 다 되어 있고 이런 게 괜찮고요. 그 다음에 루프렉도 플로팅 타입으로 좀 떠 있죠. 이런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를 보시면은 투싼 같은 경우는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루프렉이 없는데 뭔가 이게 흰색이 확실히 썬루프가 없으니까 뭔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크게 타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차의 핵심은 엠블럼을 강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요 디자인 있잖아요. 요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엠블럼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손을 뻗었을 때 이 정도 돼요, 길이가. 실버톤으로 은색으로 하지 않고 보통 여기다 붙인다던가 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묻어나는 디자인이 좀 더 깔끔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차는 엠블럼이 한 요 정도 되죠. 실버톤으로 이렇게 올린 건 괜찮은데 엠블럼을 별도로 이렇게 타는 게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컨셉 자체가. 그죠? 여기는 이제 실버톤으로 이런 디자인의 수평적인 이미지를 좀 강조한 것 같고요. 측면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을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 자체가 그래비티 트림이야 여기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디 컬러가 아닙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해서 깔끔한 블랙 투톤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래비티 트림은 요게 좀 아쉽죠. 부식 들어간 게 요거 좀 아쉽고 한데 그래도 나름 컨셉이긴 한 것 같아요. 측면부는 도어 하단에 이런 크롬 포인트 몰딩인데, 그래비티 트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스타일 옵션을 넣었을 때하고는 다르게 여기가 약간 진한 다크 컬러로 되어 있는데 너무 은색 실버를 쓰지 않고 톤 다운한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측면부 디자인이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쭉 이어져서 측면 디자인은 이 그래비티 트림의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측면부만큼은 차량 컬러가 흰색이잖아요. 여기서부터 흰색 컬러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뒤쪽에서 이렇게 분리된 타입을 쓰잖아요. 근데 좀 단단한 느낌을 주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디자이너가 머스큘러스라는 표현을 쓰듯이 이쪽에 약간 근육질에 EV6에서 주는 그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측면부 디자인은 지금까지 나온 디자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을 들였다, 괜찮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싼을 한번 가볼게요. 투싼 디자인 한번 보시면은 루프라인 위쪽으로 디에로 몰딩이라고 해서 위쪽으로 가져가는데, 이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GV70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나타나듯이 최대한 차 자체가 쿠페형 스타일 있잖아요. SUV 느낌이 강한 이 스포티지하고는 컨셉을 좀 다르게 위쪽 C필러, D필러 아치가 최대한 뒤쪽으로 좀 떨어지게끔 준 것 같아요. 대신 이게 좀 단점이 뭐냐면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자체는 이 높이는 좀 작지만 튀어나오면서 오히려 공간 자체가 여기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서 엣지 포인트 라인을 이렇게 줬죠. 가장 큰 측면부의 디자인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휠하우스 크레딩이거든요. 이렇게 엣지 준 거는 좀 더 스포티한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측면부 파라메틱 듀얼 페이스라고 하나, 요렇게 엣지 만나는 요 디자인하고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포인트 이렇게 주는 모습이 측면부에서는 좀 더 역동적인 모습을 여기서 주는데, 요 차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컨셉 자체가 이런 볼륨감 있는 곡선의 미를 살리고요, 휠 아치도 둥그렇게 살렸는데 전체적인 밸런스는 각각 차의 디자인 특성에 맞춰서 한 거겠죠. 그러면 후면부로 바로 가겠습니다. 후면부의 디자인은 뭘까, 공을 좀 더 많이 들이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 많이 가미한 거는 투싼인 것 같아요. 투싼을 한번 보시면은 확실히 이런 포인트 있잖아요. 이게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가까이 와보실래요? 자세히 보시면 불이 켜져 있지 않은데도 이런 느낌이에요. 불을 한번 켜볼까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들어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안에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면발광이라고 해서 은은한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각각의 차의 특성을 살리긴 했는데 투싼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디자인적으로는 스포티지보다 낫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차는 이제 풀옵션이 아니다 보니까 4.2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거든요. 디자인이 좀 아날로그적이긴 한데 느낌이 나쁘진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제 손을 뻗었을 때 닿기 편한 위치로 이렇게 있어요. 가까운 위치로. 1.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서 좀 작지 않나 했는데 중국사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돼 있잖아요. 다 같이 돼 있어서 화면이 좀 커서 좀 더 디지털적인 감성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진동이나 햅틱이나 피드백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아쉽고 그래도 페이스리프트나 후속 모델에 아마도 좀 크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팔 높이 거치하는 거는 이게 좀 높아가지고 편한 것 같아요. 기존에 만약에 수동 기어 시프트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걸릴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거는 매끄럽게 면을 가져가서 편한 것 같고 공간도 좀 있어요. 그래도 이쪽 공간에 깊이는 스포티지보다는 좀 더 깊은 것 같아요. 컵홀더는 좀 작은 편인 것 같아요. 공간을 많이 가져가진 못하고 위에서 봤을 때 이쪽 폭은 작고 이쪽 폭은 넓다 보니까 공간 제약상에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랩 어라운드라고 하죠. 이렇게 대칭 이뤄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어지는 이 랩 어라운드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뭐랄까 깔끔해요. 이 투톤의 실버톤이 디자인 포인트로 들어가서 좀 밝은 색 계열이었으면은 좀 더 실내가 넓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고 측면부 재질은 이게 카본 패턴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게 직물 소재로 들어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홈커버가 좀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서 요즘은 작게 나오는 게 트렌드잖아요. 벤츠도 이제 최대한 작게 하려고 스포츠틱한 그런 느낌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고 디자인은요. 버튼들에 대한 배치는 오른쪽에 자율주행, 왼쪽에 이제 미디어라든지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기존의 방식을 쓰고 있어요. 스포티지 이런 방식을 쓰고 있죠. 근데 EV6나 K8은 이걸 좀 반대로 바꿔줬습니다. 이건 좀 없으면 좋지 않을까요? 3스포크로 하는 게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텐데 이 실버 포인트가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잡기는 파지하긴 편하긴 한데요. 개인적인 선호도니까 그렇고 HD가 스포티지나 투싼 둘 다 없는 모델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트의 착석감 느낌은 이게 인조가죽 시트인데 통풍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쿠션 가운데는 좀 쫀쫀하고 헤드레스트도 땅하고요. 허리는 좀 넉넉하게 좀 감싸는 편입니다. 미국에도 이게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큰 사이즈도 체형에 맞게끔 탈 수 있게끔 넉넉하게 되어 있고 측면부는 좀 더 높게 볼스터가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스포티지 1열로 가서 한번 디자인 보겠습니다. 1열에 탔을 때 디자인 느낌은 투싼하고는 좀 급이 다르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이건 풀옵션 모델이라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여러분 느끼시기엔 어떤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체가 디스플레이인 것처럼 좀 느껴져요. 클러스터 테마가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넓은 대시보드를 디스플레이로 감싼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확실히 하이테크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고급감이 확실히 살긴 해요. 그 다음에 공조 장치가 국산 같은 경우는 이게 위쪽에 있고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위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손으로 누르기는 편해요. 이 센터 콘솔도 높고 그래서 팔을 여기다 거치한 상태에서 누르기는 이렇게 편해요. 직접적인 터치를 누를 때는 컨셉이 그런데 실제로 이 디스플레이를 보는 용도라고 한다면 보는 용도는 확실히 저 앞쪽을 보다가 이 밑쪽을 보니까 눈을 이동하는 시야 각도 최대한 적으니까 각도 이동이 훨씬 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이 위치가 HD가 이제 없는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 안내를 받을 때 음성으로도 당연히 듣지만 전방 주시하다가 여기에서 길을 안내를 하겠죠. 그거에 대한 시인성이 확실히 눈에 바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좌우 폭이 이게 12.3인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도 있고요. 넓은 디스플레이 하나의 디자인적인 느낌인데도 손에 잡기 좀 편하게 여기를 살짝 꺾어주니까 장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버 투톤으로요. 그리고 도어 캐치라는 이런 주변부에 우드 그레인 있잖아요. 이게 확실히 이렇게 소재감에서 재질감에서 좀 더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핵심만 노출시켜놨잖아요. 버튼이 대부분 여기를 누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온도 조절할 때 빼고는 전화 걸거나 운전하면서 주행 보조할 때는 여기를 누르고 나머지 미디어 조작도 여기서 다 해결이 되니까 굳이 여기를 누르지 않도록 최대한 되어 있는 거예요. 운전 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컨셉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 공간 아쉽네요. 투싼이 이 공간은 훨씬 더 넓고요. 대신 이쪽 공간 활용성이 진짜 이게 팰리세이드에 들어간 좀 이런 느낌의 가변적인 컵홀더 이런 거 한번 놔볼까요? 이렇게 놨을 때 더 큰 것도 들어가겠죠?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편한 것 같고 스타트 버튼 위치는 정말 장점이고요. 하이그로시 스크래치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차라리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아서 나은 것 같아요. 이 하이그로시 재질이 네온사인 느낌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포인트를 이렇게 얇게 넣어주는 게 나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홈커버 디자인이 투싼처럼 좀 볼록하게 스포티한 그런 감성을 여기서 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밋밋해요. 이거 너무 평면이에요. 2열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투싼 2열부터 한번 먼저 보고 올게요. 시트 위치를 제가 평소에 앉는 위치로 잘 맞춰놨어요. 근데 주먹이 하나
두 개 반 정도는 들어가요. 3개까지는 좀 그럴 수 있는데 3개 가까이 들어가요. 측면부는 USB 포트를 한다던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스포티지랑 좀 차이점이 있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머리 공간은 2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닝 각도 조절을 한번 했는데 역시 SUV는 리클라이닝 각도 조절이 요 정도까지 엄청 뉘어지는 게 요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쿠션감은 약간 쫀쫀해요. 뭐랄까 푹신하게 착 감싸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조금 딱딱해서 불편한 편이고, 측면부 벨트라인 시야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지금 완전히 리클라이닝을 뒤로 했을 때. 그러면 스포티지 한번 타보겠습니다. 스포티지 타는데 일단 무릎 공간 한번 볼게요. 하나, 2개, 2개 반 정도. 약간 3개는 약간 모질한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봤을 때는 투싼이랑 스포티지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전체적인 시트의 위치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이거는 투싼은 좀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머리 공간이 더 그런 것 같고, 이거는 좀 쿠션 각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밑으로 허벅지를 받쳐준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리클라이닝을 뒤로 완전히 했을 때 이 정도 각도 나옵니다. 투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도 역시 좀 딱딱한 편이고요. 쿠션감은 퀼팅이 들어갔어요. 등받이에도. 요게 느낌이 어떤가 한번 보면, 아까 탔을 때 1열은 푹신푹신한 느낌이 퀼팅이 들어갔는데 2열은 개선을 시켜주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투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뭐 엄청나게 퀼팅이 들어가서 부드럽다 안락하다 그런 거를 기대하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벨트 라인 높이는 투싼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 공간은 썬루프가 있는 모델이거든요. 투싼하고 좀 비슷합니다. 두목 2개 정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에 보시면 USB 포트 C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편리한 것 같고, 포켓도 직물이 아닌 PVC로 되어 있죠. 아까 전에 투싼은 망으로 되어 있었고 옵션이라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통풍구가 이렇게 있고요. 뒤쪽에 꽂을 수 있는 게 여기하고 여기 2개밖에 없어요. 뒤쪽에서 좀 장점이라면 헤드레스트가 뭐랄까 좀 잡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 뭐를 걸 수도 있고, 뭘 걸고서 가기에는 조금 이게 충돌했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걸 수 있겠죠. 뒤쪽에 한쪽에만 탄다면. 뒤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전방 시야는 좀 더 투싼보다는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드레스트가 최대한 깎아놨어요. 여기 시야 자체를 전체적으로. 암레스트는 평범하네요. 심플합니다. 이상으로 실내외 디자인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